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열어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과자나 아이스크림의 제품 뒷면을 보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나 희망 소비자 가격 이런 표기가 종종 보이는데요. 사실 요즘엔 적혀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권장 소비자 가격이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지 궁금하고요.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비싸게 팔거나 싸게 팔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뒷부분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싸게 팔거나 싸게 팔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법적인 어떤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게 권장 소비자 가격이 우리나라 말로 뭔가 싶어서 옛날에 이제 제가 밖에서 해외에서 생활할 때 자동차를 사러 가면 자동차 윤매리에 MRSP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더니 봤더니만 이게 소위 말하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에요. 자동차 회사 제조업체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 가격으로 팔리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붙여놨어요. 근데 그 가격이 굵은 고딕체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25,000달러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딜러하고 협상이 불가능한 게 정가가 아니니까. 정가제가 아니니까 그냥 권장 소비자 가격이니까 딜러하고 협상을 하면 돼요. 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권장 소비자 가격은 그냥 제조업체가 그 제조품의 상품을 수입해가는 수입업자라든지 판매하는 도소매업자들에게 이렇게 받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권장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 가격을 받아라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떨 때 가격이 올라가느냐. 상품이 인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땡땡 라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막 찾는데 안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가격이 올라갈 듯한 그런 모습을 비추면 그거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일부 소매 가격이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가격을 열어놓기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 희망 소비 가격이 아니고 오픈 프라이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열어놓기도 하는데 그렇게 가격을 열어놨을 경우에 권장 소비자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수요가 많을 때는 올라갈 여지도 있고 수요가 생각보다 작을 때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차인규 선수하고 저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있는 모양이네요. 네, 현재 경기가 열리고 있고요. 네. 저는 컬링 경기 4강전이 잠시 뒤에 있어서 현재 컬링장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8시부터죠? 네, 오늘 8시 5분부터 4강전 단판 승부가 치러지고요. 네. 만약 오늘 승리할 경우에는 일요일에 다시 금메달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여자대표팀이 전승이었을 수 있었는데 딱 요 팀 때문에 1패를 했어요. 그 팀하고 지금 경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예선에서 총 9경기를 치렀는데요. 패배를 거뒀는데 유일하게 패배를 안긴 팀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결승에서 맞붙게 됐는데요. 또 이번에 서력전에 나선다는 각오로 또 이번에 또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지금 컬링 열풍이 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요즘에 국민들 사이에서 컬링이 굉장히 화제인데요. 또 한 네티즌이 유튜브에 스톤 대신에 로봇 청소기를 던지고 또 막대걸레로 닦는 그런 영상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 중에 김은정 선수는 또 안경을 끼고 경기 내내 무표정한 얼굴인데 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카리스마 안경 선배 또 이런 별명을 얻었고요. 그리고 김은정이 스위핑하는 김영미 선수를 향해서 또 목이 터져라 외치는 또 영미라는 말은 또 국민들 사이에서 최고 유행어가 됐습니다. 신데렐라 킴 또는 킴 이런 애칭을 많이 붙여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워낙 요새 대표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예쁜 이름 달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외신들도
의성까지 내려가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선수 5명 중에 4명이 경북 의성 출신이고요. 예. 그래서 뭐 특산물에 빗대서 의성 마늘 소녀다 이렇게 부르곤 있는데 네. 사실 뭐 선수들은 좀 더 예쁜 별명을 얻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말씀하신 대로 미국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의성으로 내려가서 취재를 했고요. 예. 그리고 뭐 프랑스 르몽드나 영국 BBC도 뭐 대서특필을 하고 있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평창에 발생한 노로바이러스는 피했는데 컬링 버그에 감염됐다 뭐 이렇게 보도할 정도로 예. 전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나라 대표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잠시 후 한 30분 뒤면은 한 20분 정도 뒤면은 일본과 한일전 열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상대 전적에서 우리나라가 11승 8패 정도로 앞서고 있는데요. 네. 컬링에서는 그 스킵이라는 포지션, 그러니까 매마다 그 7번째, 8번째 샷을 던지는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는 김은정 선수가 나서고요. 예. 일본에는 후지사와라는 선수가 나서는데 예. 또 우리나라 배우 박보영 씨를 닮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인데요. 예. 그 선수가 좀 어떤 샷을 할지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 김은정 선수가 저 부르는 이름이 영미 아닙니까? 그 수비 선수가, 그죠?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리드 그 김영미 선수를 향해서 외치는 이름인데요. 예. 그 뭐 천천히 부르면 조금씩 닿고요. 예. 뭐 영미 빠르게 닿으면 빨리 닿는 그런 하나의 그런 소통의 단어라고 합니다. 예.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오후에 저도 잠깐 병원에서 대기하면서 영상으로 봤는데 피겨 요정 같은 러시아 선수입니다만 메드베데벤과 그 선수는 2위가 되고 새로운 선수가 러시아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는데요. 러시아의 자기토바 선수가 오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예.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러시아의 메드베데바 선수를 1.31점 제쳤습니다. 자기토바 선수는 2002년생 16살에 불과한데요. 네. 역대 두 번째로 그 어린 선수로 여자 싱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예, 최다빈 선수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좋은 선물 안긴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오늘 총점 199.26점을 받으면서 그 7위를 기록했는데요. 예. 김연아 이후에 한국 선수 중에는 최고 점수고요. 그리고 사실 어머니가 지난해 6월에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또 어머니 꿈이 올림픽 출전이라서 또 마음을 다잡고 다시 나왔고요. 오늘 경기 후에는 또 엄마가 계셨다면 꼭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막바지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뭐 메달 상황 뭐 늘 의례적인 거지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9위를 기록 중이고요. 네. 내일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 스타트에서는 남자 3개 1위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노리고요. 예. 만약에 오늘 저녁에 또 컬링 여자 대표팀이 승리할 경우엔 일요일에 결승전을 앞두고 있어서 예. 또 오늘 뭐 팬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인류의 우리 올림픽 선수들 종합 우승 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3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1부에서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인터뷰를 했었죠. 트럼프의 복심 이방카 그리고 김영철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제 야당 중에서 자유한국당의 의견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에 분수대에서 모이셔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도 방송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되었고요. 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당내에서 긴급체포 사살.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이 네. 청와대에 온다. 또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네. 그 폐막식에 온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예. 걱정이 됩니다. 사실 걱정을 넘어서 두려움마저 느껴지는데요. 네.
지난번에 김여정이 왔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뭐 오찬 이런 걸 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국무총리와 또 대통령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찬 만찬 그렇게 하면서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죠. 근데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30개 나라 이상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제재라든지 아니면은 또 김영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국인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모든 그 규제 이것을 스스로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국제 공조를 요청할 염치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은 또 그렇다고 치고 김영철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딛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천안함 폭침 그 피해자 가족들 이분들에게 정말 가슴에 피멍이 드는 문제인데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우롱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 포기 문제와 관련된 미중 그다음에 유엔의 제재 조치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이 평창 올림픽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저는 좋은 계획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냥 순수한 스포츠 경기로서 끝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김여정, 김영철 이렇게 오게 만들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사실 지금 미국 우리의 우방국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안 된다. 대화도 안 된다. 그리고 또 북한의 그 인권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북미 대화를 중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저는 이것은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조급증에 걸려 있어요. 마치 이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평화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팀은 쓸개 뭐 간 다 빼줬어요 북한한테. 그리고 오히려 북한의 그 김씨 일가와의 그냥 평화, 그냥 북한 정권과의 대화 이거에 그치는 겁니다. 근데 북한 인권, 북한 핵 폐기 한마디도 못하면서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논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거는 가짜 평화 노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근데 김경엽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인 것 같습니다. 2014년 얘기인데요. 박근혜 정부 때 그때 군사회담 대표로 김영철 나온 거 아시죠? 판문점 우리 측에서 회의한 거 기억나시죠?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죠. 그때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요. 그때는 김영철이 북측 수석 대표였는데 그때 아마 10월쯤 됐을 겁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은 것도 아니고 판문점이었고 또 그 회담 직전에 일어났던 북한의 그 소형 경비정이 이제 NLL을 침범해가지고 그 군사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상당히 군사적인 회담이었죠. 그런 성격이 강했죠. 판문점에서 대한민국 땅과 북한의 땅은 보도블록 약 30cm 되는 두께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리 측에서 회의가 열렸으면 우리 땅으로 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식사하면서 회담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저는 그것은 억지 궤변이다 생각합니다. 또 세계인이 지켜보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오는 거하고 같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때는 그런 북한 경비정의 침범 또 교전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한 상당히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회담이었고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제가 여쭤보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질문이라서 어떤 뭐 편익견이나 선입견은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천안함 폭침 이거 제일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이게 폭침이 아니라 침몰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 폭침이라고 정정하셔서 이제 그때 이후는 폭침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김경희 의원한테도 이게 김경희 의원도 폭침이라고 말씀하셔서 폭침이라고 믿고 계시냐라고 여쭤본 적도 있습니다. 김영철이 근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침은 지시가 있었다면 김정일이의 지시였지
결국은 김정일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김영철이 지시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거는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이제 김정은은 지금 이제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인데, 우리가 지금 김영철을 반대하는 것은 그때 발견된 그 어뢰 추진체, 이것은 이제 북한의 그 소형 잠수정에서 발사된 것인데, 그것은 이제 정찰 총국에서 운영하는 그런 소형 그 연합급 맞습니다. 잠수정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초대 정찰국장, 그 당시에 정찰 국장이 바로 김영철이었습니다. 김영철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 정찰 총국에서 하는 일이 바로 대남 침투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정보 수집도 하고 해외 정보 수집도 하고 테러도 하고 이런 것을 총 책임지는, 그 전에는 대남 이런 그 침투하고 대남 공작하는 여러 개의 부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김정일이 2009년 2월 달에 아주 그냥 각 부처의 엘리트만 뽑아가지고 만든 것이 정찰총국입니다. 거기에 국장이 김영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함 폭침의 결정적인 실무 책임자는 김영철이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죠. 저는 걱정이 아니라 이 궁금한 게 또 한 개 생기는 게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뭐 정권이야 뭐 민주당이 들어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유한국당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방부라고 하는 국방을 지키는 분들의 어떤 기조라 그럴까요? 기본 정책에 있어서 혼돈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과 또 통일부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김영철이 주범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놓고 조금 과거 정부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2010년 당시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때 김영우 의원께서 국방위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는 외통이었어요. 외통이었습니까? 예. 그 외통이셨지만 그 과거 잘 알고 있죠. 네네,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김태형 국방장관의 생각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송영무 장관은 뭐 직접적인 언급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 김태형 장관의 발언이 사실일 거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민관이, 그것도 이제 외국인 그 전문가까지 참여해가지고 그 결과 조사 보고서를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비춰볼 때 이것은 정찰 총국이 관여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당연히 김영철이 관여했다고 봐야죠. 이것이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 또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걸 종합해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마치 나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에 대해서 정말 실망이 큰데 국정원이 나서서 천안함 폭침은 김영철이 지시한 뭐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국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완전히 무슨 북한의 정찰 총국장 무슨 대변인 성명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서훈 국정원장은 자신이 종북이 아니고 지북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잘못된 지북론자죠. 그렇게 되면 궤변이고요. 혹시 국정원은 일단은 말을 아껴야 됩니다. 그렇죠.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정보에 관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북한 편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러나야 됩니다.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번 유엔 제재 조치라든지 미국이 또 아마 내일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 정도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해상 제재 조치가 발동이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의 행군 2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우리 뒤에 숨을 쓸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한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건데요. 제가 볼 때 북한은 이제 한미 간의 사이를 자꾸 벌려놓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미 간의 사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미국이 북한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한미 동맹이 가장 끈끈할 때, 한미 동맹이 가장 밀접할 때 미국은 아마 북한을 그 예방 타격이나 선제 타격할 때도 한국의 동의를 얻겠죠. 하지만 한미 관계가 벌어지면 미국이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미국은 그냥 북한의 ICBM으로부터 자국민과 자국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북한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금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은 뭐 자기들이 조금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근데 슬픈 것은 북한의 이런 도박에 문재인 정부가 간도 쓸개도 다 북한에 내주고 끌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건 통탄할 일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김영철을 내보냈을까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테스트하는 거죠. 또 미국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안함 수계라는 거, 천안함 주범이라는 게 사실 대한민국에 쫙 퍼져 있는데 네. 이러한 김영철을 서울로 또 평창으로 보내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이런 걸 보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용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용인뿐만 아니라 뭐 일설에 의하면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같이 기획을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북한은 아주 쾌재를 부를 일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게 면죄부를 준 겁니다. 네. 더 이상 우리가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에 사과라든지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또 하나는 대북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국제 공조가 더욱더 어렵게 됐다. 이것을 대한민국이 오히려 앞장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 사태의 군사 퍼레이드에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외교의 어떤 전략 부재를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국적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외교 전략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 특히 북한과 관련된 어떻게 보십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외교 안보 전략 다 잘했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네. 정말 친북 좌파라는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이것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고 봐요. 정말 보면 네.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예. 또 김여정을 만났을 때도 북한 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얘기한단 말이죠. 예. 그게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모르겠어요. 북한 주민을 위한 평화도 아니고 김씨 일가를 위한 평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외교안보팀은 네. 그냥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그냥 최고의 그냥 그 목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네. 지금 정부의 외교안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네. 더더군다나 지금 우방국인 미국을 굉장히 섭섭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례는 너무 많죠. 뭐 산불 정책도 있고 사드 네. 도입할 때도 그랬고 배치할 때도 그랬고 또 시진핑하고의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미국이 이야기하는 인도 태평양 정책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고 또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는 참여하겠다 그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것은 도대체 한미동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죠. 네. 굉장히 정말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렇게 나라 걱정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이 바로 크게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폐막식 참석하실 겁니까? 저희는 김영철이 폐막식에 참여한다면 네.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시위를 할 수는 없죠. 그건 세계인이 보니까. 하지만 예. 그 밖에서라도 시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 되면 또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